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제조업에 꽂힌 자동차 산업이 40여 년 만에 다시 보호무역주의에 휩싸였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치열한 내수 시장을 피해 수출에서 활로를 찾으면서 2020년 약 50만 대였던 해외 수출 물량이 지난해에는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공공의 적이 된 중국 전기차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관세 인상에 나섰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격화되는 전기차 패권 경쟁, 미래시장의 승자는입니다. (2023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국이 미국 제치고 3위 등극. 미국,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기존 25%에서 100%로 상향. 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 최대 25% 추가 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나연지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주요국에게 공공의 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자토다이나믹스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업체 비아디를 필두로 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치고 판매량 3위에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는 일본으로 점유율 29.1%, 2위는 유럽산으로 24.9%, 3위 중국산은 17.9%, 4위 미국산은 15.2%이며 한국이 8.5%로 5위에 올랐는데요.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갈 수 있었던 것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전기차의 선전 덕분입니다. 투자은행 UBS는 중국 기업 비아디의 전기차 생산 단가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보다 25%가량 낮다고 분석했는데요. 2021년 85억 9천만 원이었던 중국 전기차 수출 금액은 2023년 341억 3천만 원으로 2년 새 4배로 급증했습니다. 값싼 중국 전기차 공습에 각국이 관세 장벽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은 현재 10%인 관세율을 2026년까지 35%로 인상할 계획이고, 미국은 25%였던 관세율을 다가오는 8월부터 100%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최대 25%의 추가 관세 적용을 제조사에 통보했는데요. 이와 같은 조치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전기차 확산을 늦추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국의 관세 전쟁 속에서 전기차 대표 업체인 테슬라와 비아디의 가격 인하 경쟁은 진행 중이고, 주요 업체들의 새로운 보급형 전기차들도 쏙쏙 등장 중인데요. 격화되는 전기차 패권 경쟁 속에서 미래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선점하게 될까요? 격화되는 전기차 패권 경쟁, 미래 시장의 승자는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때 조금 위축됐던 자동차 시장이 활로를 좀 찾고 있으면서 활기가 좀 띄는 모습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는 몇 대 정도 팔리고 있나요? 대략 한 8천만 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공급이 좀 부족했고요. 그런 어떤 수요와 공급의 그 불균형이 올해 초 정도에 이제 맞춰졌다고 보고요. 예전처럼 이제 공급이 좀 상승하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2024년에 실적이 아주 좋을 거고요. 네. 이제 2025년부터는 어떤 그런 성장이 약간 정체가 올 텐데 그 시기를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가 괜찮다는 건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실질적인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년부터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제 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부품 공급망이 잘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또 뭐 디자인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만든 차, 소비자가 원하는 차가 팔리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작년에 한 20% 정도가 전기차라고 그러는데, 그 포션이 지금 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전기차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횡보를 보이고 있나요? 네, 숫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30%, 20%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3년 성장률이 대략 한 30% 되고요. 올해 성장률을 대략 한 2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줄지만 성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고서에 따라서 17.5%에서 21%까지를 보고 있고요. IAEA가 이제 4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미국 시장이 한 20%, 중국 시장이 25%,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은 두 나라에서 그 정도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시장 얘기 나오면서 뭐 캐즘 얘기를 하는데 캐즘을 얘기하기에는 그 정도 성장률이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캐즘에 대한 이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결국 이제 전기차 판매에서 중요한 부분이 가격 부분이고요. 코로나 때 이제 환경 이슈도 있고 보조금을 많이 주었던 각국 정부가 뭐 예산 문제도 있고요. 뭐 전쟁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전기차 시장은 성장해 갈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놀라운 성장을 보이면서 보조금이 없이도 중국 그 전기차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지금 그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하던 거에서 지금 그 세계 시장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분할되고 있나요? 우리가 뭐 이제 주가라든가 여러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테슬라도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초의 이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조금이 이제 어떤 업체들한테 주는 업체 보조금이나 제조 보조금하고 소비자가 구매할 때 가져가는 이제 구매 보조금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2023년도에 갑자기 이제 가격이나 정책을 썼던 거는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그 구매 보조금을 뭐 줄이거나 이런 정책이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을 좀 견제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저가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9월 독일 모터쇼의 이슈는 뭐가 있냐면 BYD의 차량이 독일 자동차사의 동급 차량에 비해 가격이 한 3분의 1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는 한 이거 5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북경 모터쇼를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이거 전기차 경쟁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중국 승용차 업체가 이제 5월 판매량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 171만 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1.9%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만큼 어떤 중국 내수가 침체돼 있다.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수치에서 또 재밌는 수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전기차와 PHEV를 합친 신에너지차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38.6% 성장한 한 80만 대 정도? 그러면 한 47%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경기가 침체돼서 차가 덜 팔리고 있는데 중국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최근에 어떤 중국 정부가 이제 실용주의로 정책을 변경한다는 기사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중국 시장의 침체 부분과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을 성장하게 노력을 같이 보면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보조금 때문에 컸다라는 얘기도 한편으로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대부분 그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하면서 뭐 그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생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네, 이번에 샤오미의 이제 SU7 전기차 생산에서도 이제 그런 면이 드러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배터리부터 이제 제조 시설도 있고요. 각종 부품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튼튼하고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순히 어떤 그 미국과 유럽의 견제로 중국 자동차 업계가 어려워질 거냐? 이런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도 쓰고 있으니까 그 중국의 부품들을 적당히 쓰면서 차량 가격을 낮추고 경쟁하는 이런 모양새를 앞으로 갖춰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비아디를 비롯해 가지고 뭐 샤오미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중국의 전기차들이 그 각광받으면서 미국은 뭐
진작부터 견제에 들어갔는데 EU도 그 관세 장벽을 통해서 중국 차를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하반기 독일 모터쇼에서 견제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공정 무역이라고 지적이 나오는 거죠. 제조에 대해서 보조금을 너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나온 EU의 관세안을 보면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각 회사마다 이제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받았는가를 받아서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관세가 10%였는데 최대 한 48.1%까지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차도 메이커별로 그 관세가 차이가 나는 거는 그 보조금 이슈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 보죠. 네, 그래서 각 업체들이 우리는 얼마나 보조금을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등이 된다는 거죠. BYD는 조금 낮고 상하이차는 높고 그 자료를 제출 안 한 타 업체들은 다 이제 38.1%의 추가 관세, 그러니까 총 이제 48.1%의 이제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도 예고를 하고 있지만 바이든도 만만치 않게 관세를 높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중국 업체에 타격이 되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전기차가 실제로 미국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건 약간 일종의 쇼잉오프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이미 뭐 미국에는 이제 거의 판매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에게 주는 어떤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남아나 뭐 남미나 이런 기타 제3국가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도 있고요. 그래서 유럽하고 이제 미국이 어려우니까 남미, 중동, 동남아를 가는 거죠. 특히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의 한중일 경쟁이 상당히 이제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이제 많은 보조금과 함께 수출을 장려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전기차 동남아 시장에서 상당히 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을 짓는 BYD가 한 36%, 한 40% 가까이 되는데 중국 전기차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이 중국 비율 한 80% 정도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현대가 이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동남아 자동차 시장이 강자였던 일본 쪽에서 정부 차원의 아세안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견제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정책, 일본 정부의 정책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하고 지금 전기차 패권 경쟁을 비교를 하거든요. 중국에서 계속 돈을 쏟아붓고 미국 서구 견제 들어가고 누구 하나가 멈출 때까지 갈 거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전기차 패권 전쟁이 기존의 반도체 치킨 게임하고 다른 부분은 여기에는 기존에는 민간의 경쟁이었다 그러면 이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패권 경쟁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활발한 성장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보조금부터 관세라든가 이런 게 다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시장으로 놓고 보면 뭐 중국은 아무도 그 범접할 수 없는 시장이 됐지만 굉장히 포텐셜이 큰 인도 시장에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좋은 소식도 들리고 그랬었는데 인도 시장은 어떻게 그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고 인도의 관계 때문에 인도 쪽에서 중국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BYD가 인도에 이제 1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작년 7월에 인도 정부가 이제 노했거든요.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테슬라 협상도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인도 시장에서 가지는 작년 점유율이 20.9%로 2위였고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 이제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이고 앞으로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큰 부분이고 그 친환경 쪽에 또 이제 현대기아가 앞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우리나라 전기차 생태계에도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첸나이 공장이나 푸네 공장 인수해서 이제 앞으로 생산량을 이제 크게 늘릴 계획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현지에 이제 IPO를 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또 인도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인도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의 좋은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전기차면 뭐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주가가 좀 흔들리다가 다시 반등하는 기세도 보이고 있고요. 기가 팩토리로 전 세계를 석권할 것 같더니 좀 주춤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예정했던 판매량보다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하고의 경쟁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어떤 중국 산업의 가격이 중국 전기차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도 한번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럼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 거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의 경쟁력이 꽤 있다라고 지금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전기차가 그 과거의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조금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 차별성이라든가 어떤 뭐 남들이 보기에 월등히 뛰어나다는 품질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 전기차에서 지금 차별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배터리하고 이제 모터가 있는데 배터리의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충돌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보통 이제 전비라고 표현하는 충전 전력량 대비 이제 주행 거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나 이제 안전한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당 부분은 그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이 해결을 좀 해야 되는 일들, 그래서 전기차 네.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과거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전기차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니시티브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배터리가 지금 이제 뭐 전기차 가격 한 40% 정도를 차지한 아주 중요한 부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감 중에 배터리가 또 크기 때문에 여기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는 이제 맞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금 테슬라나 BYD 케이스에서는 거의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강화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요 자동차사들도 어떤 내재화를 위한 노력들 또는 이제 배터리 회사하고의 전략적인 협업들을 이제 강화해가는 이런 트렌드가 좀 하나 있고요. 배터리 회사 측면에서는 지금 한 두 가지 정도의 트렌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존의 배터리 셀을 화학적인 셀을 모듈로 감싸고 팩으로 만들고 셀 투 팩, 셀 모듈 팩으로 가던 부분들을 이제 모듈을 삭제하고 셀 투 팩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배터리 셀 자체를 차체에 붙여버리는 셀 투 바디로 이제 가는 트렌드가 최근에 나타나는데 테슬라의 4680 배터리처럼 이제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4680 배터리 계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셀 투 팩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고 가격을 절감하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극단적인 가격 절감 정책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배터리의 내구성이나 안전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여기 방송 출연을 위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액침 냉각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배터리에서의 쿨링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히팅도 해주지만 이제 쿨링을 적당히 해주면서 거기에 센서를 통해서 해주면서 이 배터리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현대하고 기아가 굉장히 수익도 많이 나고 그런데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에서의 어떤 장점이나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현대의 이제 그 지금 최근에 시판되는 전기차는 이제 800V 충전을 가고 있는데요. 그 800V 충전을 이제 회사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간 거는 물론 이제 그 전에 다른 회사가 있긴 하지만 대대적으로 간 건 현대가 이제 대대적으로 한 처음 케이스고요. 그래서 800V 충전을 하면은 급속 충전해서 뭐 시간도 짧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어떤 400V 충전 회로가 별도로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떤 기술적으로 극복을 한 부분들, 그래서 가격을 많이 낮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외국에서도 지금 해외 회사들도 지금 800V 진화를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부품사들 또 이제 많은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발 앞선 기술을 먼저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뭐 산자부라든가 이런 정부 부처 기관에서도 먼저 어떤 선제적인 그 노력을 하는 과제를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뭐냐면 이제 현대차의 경쟁력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의 배터리 3사가 잘 받쳐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IT 부분들, 디스플레이나 서비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결합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기차가 가격대가 굉장히 넓은데요. 가솔린 자동차만큼 이게 굉장히 폭이 넓은데 뭐 1,0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몇 억대까지 있는데 그게 주로 어떤 데에서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타나나요? 그 지금 이제 그 주요 자동차사들이 이제 보급형 차량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테슬라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고, 이제 BYD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고요. 지금 보급형 차량을 단일 모델을 많이 찍어낼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내연기관에 비슷하거나 더 싼 가격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초기부터 이제 나온 것처럼 대량 생산을 하는 규모의 경제를 가면 전기차 가격이 많이 낮아질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급이 좀 활성화되는 이런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캐즘을 넘어서면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전기차 공장이 뭐 스마트 팩토리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주조 형태로 하면서 그 생산 기간도 굉장히 단축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보급화되는 이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건가요? 이제 생산이 단순해진다. 그러니까 부품이 적고 생산이 단순해지고요. 거기에 더 나가면 이제 어떤 도장이나 일부 프로세스만 빼면 전체 공정이 다 이제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도 HMGX 이제 싱가포르에 지은 공장을 보면은 도심 바로 옆에 생산 공장을 이제 짓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전기차 공장이 가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기존하고 좀 달라진 점은 공장 자체를 만드는 게 상당히 쉬워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동화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테슬라나 BYD가 전 세계의 공장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장 확장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해외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그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기하는 대신에 AI 쪽으로 가서 자동차 분야에 네. 뭘 좀 해보겠다 그러는데 이 생성형 AI가 자동차 전기차로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뭐 아직은 이제 시장 초기지만 몇 가지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그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그 정해진 명령어만 대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용자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조금 더 차를 친밀하게 느끼고 사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그리고 자동차사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추천해서 사용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것까지 유도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CES에서 뭐 다양한 모델들이 좀 나왔었고, 그게 1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지금 생성형 AI 모델을 가지고서 부품 설계나 이제 소재 발굴에 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품을 이렇게 설계하면 돼 추천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발표한 것 중에 전기차 소재를 생성형 AI로 골라내는, 찾아내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200만 개의 그 배터리 후보 물질에서 18개를 골라내는데 80시간이 걸렸는데, 그게 예전 스타일로 사람들이 실험하면 뭐 20년 걸릴 거를 80시간에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그 후보 물질이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실제 적용해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측면에서 뭐 데이터 생성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 세계 빅테크가 다 붙어서 가고 있고 중국이라든가 테슬라든가 막강한 기업체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차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하고 이제 중국의 싸움인데, 뭐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도 상당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독일 모터쇼에서 보면 이제 현대모비스의 뭐 수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을 먼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한자부에서 초격차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가는데 한 발 앞선 기술 개발로 기술을 선도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이 전기차 전략을 판매 전략이나 생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기 업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제조 업체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머지에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전기차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 폭이 굉장히 넓고요. 일반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그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면 어떤 분야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결국 어떤 전기차 캐즘의 시기를 우리가 넘어가면 이제 판매 대수가 많이 늘어날 거고, 물론 뭐 내연기관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 점점 더 어떤 규모의 경제를 갖춰가면서 내연기관과 경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대표적으로 어떤 테슬라와 BYD의 경쟁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이제 개별 기술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680 배터리나 셀2 바디 기술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배터리 업체하고의 협력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성장을 계속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A-Pro 같은 어떤 장비 업체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전기에서는 우리가 뭐 롯데도 있고 SK도 있고 휴맥스도 있고 그 충전기 시장도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충전기 업체들의 상장도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안정화되면 이제 이 경제 안정화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조금이나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이제 각국 정부가 투자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충전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냉각이나 이제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트렌드가 이제 전기차나 친환경 기술이 UAM이나 이제 선박이나 로봇으로 확장되는 부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시장은 생산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시장도 같이 좀 묶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격화되는 전기차 패권 경쟁을 주제로 주요국 정책 행보와 전기차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요소들을 다각도로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정구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우가 덩치를 키우면 고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의 명대사로 산업계에서도 자주 회자되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대중화 단계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차별화된 전략과 기술력으로 규모를 키워 미래 시장을 선점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